단국대 논술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국대는 수능 이전에 시험이 있으니까 수능 공부에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수능 전에는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단국대 넣는 친구들은 수능은 크게 상관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단국대는 오로지 논술 실력으로 이제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80에 교과 20입니다. 보시면은 석차 등급 환산표 보시면은 뭐 6등급까지는 거의 어때요? 내신 반영이 없죠. 그죠? 7, 8, 9등급은 감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6등급 이상이면은 감점이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120분, 600자 3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볼펜만 사용 가능하고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논술 그 자체, 논술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간에 비해서 600자, 1800자 완전히 개별적인 문제 세문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을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쓰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3번을 까지 안정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입결 자료 한번 보면은 어, 경쟁률이 어때요? 35, 45, 뭐 39, 대략 4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1, 뭐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평균이 어때요? 뭐 4등급이 주로 있죠. 그죠? 최저가 5등급. 그러니까 어차피 4, 5, 3 요 정도 친구들이 넣는 데다. 그래서 최고가 어때요? 4등급인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대학은 내신이 중요한 대학은 아니다. 학생부는 6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논술고사 평균 점수가 어때요?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학은 논술고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논술고사가 어렵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논술고사 100점 만점인데 1번이 30점, 2번이 30점, 3번이 40점 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술고사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어, 한두 개씩 한두 개 정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살짝 놓쳐도 합격하는 건 가능하다. 주어진 시간에 안정적으로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글로 완성하는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논제를 한번 보면 요거는 제가 예전 거를 갖다 놨네요. 예전 논제는 요런데 지금 논제는 좀 바뀌었거든요. 바뀐 논제를 제가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네, 단국대 작년 2025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2025년도 수시 논술고사 가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그래서 과거에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찾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냈는데 요즘에는 가나를 요약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잘못 찾을 때 학생들이 문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가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그래서 가나의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가나의 핵심 내용이 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전에 키워드를 학생들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1번 문제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예전 문제를 가나를 요약하시오 형태로 풀어보셔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를 가나를 요약하시오. 즉, 이 문제가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제시문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찾고 요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형태의 문제를 바꿔도 됩니다. 문제 1번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1번이 나오는 형태는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형태로 연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2번도 뭐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가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고 라를 활용해서 다의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평가하고 설명하려 600자입니다. 제시문이 4개인데 요구사항이 많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서술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600자가 분량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00자가.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딱딱 떨어지게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당 한 100자 정도 쓰고 논제의 요구사항을 서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관점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다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가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하시고 나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하시다. 그래서 논제의 요구사항을 차근차근 답한다. 이런 생각으로 쓰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제시문이 많아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를 활용하여 나다를 설명하고 라의 관점에서 마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자, 3번 문제는 항상 해결 방안을 묻는데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지구 온난화에 관한 문제, 그죠? 탄소 중립, 에너지 사용량. 그래서 항상 3번에는 도표 그래프를 주고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풀 때는 도표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도표 그래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 자,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할 것 같아요? 뭔가 제시문도 많고 써야 될 분량도 많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씁니다. 정신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 깔끔하지 않고 정리정돈된 학생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하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120분에 완성해야 되니까 반드시 주어진 시간에 완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주어진 시간에 완성을 못하면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성하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자료 이어서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이런 식으로 항상 도표가 나와요. 2번은 가나의 관점에서 다에 나타난 설명하고 평가하시오. 설명 평가가 나오고. 요건 과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자, 당국대는 어떻게 하면 학교 갈 수 있는가? 짧은 시간에 정확히 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 테스트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독해에서 논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글을 쓴다. 1번의 답안은 형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약하고 요약한 걸 토대로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와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명, 분석하시오, 뭐 해설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 답안은 좀 충분히 어떤 식으로 쓸지를 연습을 좀 해두시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제시문을 카피하듯이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글을 쓸 때는 압축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써야 돼요. 카피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자신의 언어로 쓴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3번 도표를 정확히 읽는 것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3번에 도표가 많다 보니까 도표에 취해 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도표는 어떻게 한다? 그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왜냐하면 도표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글 쓰세요. 압축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알겠죠?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조절을 못해서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습해야 돼요. 반드시 시간 배분, 글자 배분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40분, 2번 40분, 3번 40분, 분석 20분, 글쓰기 20분 이런 식으로 몇 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시간 배분 시간과 나한테 맞는 쓰기 시간, 나에게 맞는 분석 시간과 나에게 맞는 쓰기 시간을 확장을 해두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 안에 완성하는 연습으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글쓰기보다는 논제 앞뒤에 살을 붙여서 답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 같은 경우 가나의 관점에서 다에 나오는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가나의 각각의 관점에서니까 가의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다의 과학의 기술자 책임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뒤에 어때요? 가나 관점을 넣어서 다의 과학기술자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앞뒤에 살을 붙여서 요 논제의 문장을 어떻게 한다? 길게 늘어뜨려서 글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논제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쓰실 때 이 대학은 첫째도 둘째도 시간 조절 급하게 마무리하지 말고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시간 배분 연습, 글자 배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분량 배분 연습. 분량 배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연습을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시험 때 너무 정신없이 쓰다가 좋은 글을 못 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연습할 때 시간과 분량 배분하는 연습을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씁시다. 열심히 해서 합격합시다.